네. 네, 지금부터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조배숙, 박수영, 신동욱, 곽규택, 주진우, 박충권, 윤용근 의원실 및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6.3 투표용지 부족,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재선거 특검 촉구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책국 윤동욱 부국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3 투표용지 부족, 부실선거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및 재선거 촉구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장동혁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은석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동 정책위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만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신동욱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은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윤용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최수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준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충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조지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최재형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천안갑 조미선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충권 의원님 이쪽에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빈 다. 네, 이상으로 네빈 소개를 마치고 이제 오늘 토론에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황도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최창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금일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오늘 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대통령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이었나요? 오늘 그걸 보면서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이구나. 이 투표용지 부실을 비롯한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본인과 관련 없는 중앙선관위의 책임으로만 책임으로만 한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선거를 외치면서 올림픽 공원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내내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 봤습니다. 함께 나가서 외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 이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단순한 선거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결국 동일 시간에 동일 조건 하에 시민의 의사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222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222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법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법원의 판례 그리고 이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있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그 개표하지 말고 바로 재선거 해야 된다 독일처럼 그런 그런 주장을 그 투표 당일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독일 헌법재판소는 과감하게 재선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이 한쪽은 결과의 정확성이고 한쪽은 절차의 완전성일 텐데 우리가 결과의 정확성 부분에만 이 비중을 두었을 때 절차의 완전성은 무시되고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규정을 고치는 것이 선관위의 이런 부실 관리, 선관위의 부패 무능을 해결하는 또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선거의 국민의 외침에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냐의 한 가지, 또 하나는 이것이 결국 선관위 개혁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끼우자는 것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사실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공직선거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그 규정의 문제의 하나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느냐 하는 입증 불가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입증 책임이 전환됨으로써 귀책 원칙이 역전되어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 선거법 규정은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억지력이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가능할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거는 뭐 많이들 공부하셨겠지만 첫 번째는 당선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선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 무효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소청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이 선거 무효 소송의 재선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222조를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된 경우 같은 경우에 절대적 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지게 해서 지게 하는 부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과연 소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됐을 때는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소급표 규정 부분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 선거법 개정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 선관위는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선관위에 이런 걸 고쳐달라 저런 걸 고쳐달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관위는 가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 관리를 위한 가버넌스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거 절차와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재검토해야 된다. 특히 결국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공정성을 국민들이 신뢰하는 부분인데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난 여러 가지 뭐 사전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급하게 간담회를 만들었는데요. 재선거 주장이 광장에선 뜨거운데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서 같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급하게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분들 우리 교수님들 세 분을 비롯해서 또 우리 최창호 변호사님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급하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서 개정안을 곧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결론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이 선거 절차의 완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서 해주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법을 잘 만들어서 다듬으면 또 같이 뜻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과 우리 정책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첫 번째는 국민들의 빼앗긴 투표권을 어떻게 돌려드릴 건지 지금 발생한 이 사태를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 이전에 지금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저는 1차적인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의 선거법을 놓고 지금의 선거법을 해석하거나 법원이 판단해야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선취해서 판단하고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저는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하루 전날까지 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수송을 마쳐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서울시는 그 절차를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한 투표용지를 나를 때도 그저 쇼핑백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날랐습니다. 그리고 1년 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고 투표를 포기한 분들, 이미 그 소식을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가기를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이후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마쳐지지 않았는데 개표방송을 보면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이동할 때 참관인의 참관 없이 투표함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의 참관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를 마쳤고 개표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8가지 위법 사유가 있고, 예를 들면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은 저는 그것은 투표함이 아니라 휴지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개표해서 서울시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 재장 교육감, 기초단 재장 기초의원, 광역위원 선거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8가지 위법 사유를 나눴는데 여기서 어떤 사유로 당락의 결과가 바뀌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당락의 결과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로, 그다음에 개표 결과를 보면서 한 투표로 얼마나 많은 투표자들이 영향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우리가 모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특검입니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정조사입니다. 다행히 국정조사도 민주당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순서가 국정조사 특검 재선거가 아니라 순서가 재선거 특검 국정조사인데, 이제 물론 특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재선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은석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었습니다. 투표를 할 의향을 가지고 투표소에 나왔지만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심각한 헌법 위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선관위가 그동안에 여러 부실, 선거 부정이라고까지, 부정선거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선거 관리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마저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해서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과 감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상의 문제라든지 감사원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 기관으로 선관위의 직무 감찰과 감사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국한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냥 재선거라고 했을 때 현행 법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일단 문제되는 부분을 도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가,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의적절하게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중요한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이제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참석하신 내빈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여의도 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다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조배숙 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뜻깊은 주제로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 주신 우리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또 바쁘신데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오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 교수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열기가 뜨겁네요. 우리 그 대표님도 오셨고, 또 우리 송원석 원내 대표님도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원내 대표에 출마하시는 가셨어요? 우리 예. 아, 여기 계십니까? 예. 아, 예. 예, 우리 정점식 의원님도 오셨고, 또 성일종 의원님도 오셨고, 또 공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도읍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네. 오늘 아주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를 못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법치주의로서 아주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여기에 분노한 정말 시민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말 이렇게 저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외치는 거는 재선거입니다. 그렇게 이 재선거가 이분들의 이제 화두가 되었는데, 또 법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재선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권에서 이 재선거 문제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분들의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것은 결국은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소송을 해서 무효가 된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또 개선하는 방안을 우리가 시급히 마련을 해서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개선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이런 갈증이 잘 해소가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동욱 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곽규택 의원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같이 인사 말씀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바로 시키면. 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카메라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정자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국민은 재선거 특검을 하면 촉구한다 삼창하겠습니다. 네. 국민은 재선거 특검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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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재선거 특검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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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정리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경원 의원님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도수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도수 교수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틀 사흘 계속 잠실 올림픽공원에 가 있었어요.
좀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현장을 보고 싶어서 현장을 봤고, 그 다음에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한 거라서 국민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규범과 현실을 정확히 맞춰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일이 터지자마자 나름대로 법조문을 좀 뒤져봤어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틀 동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던 것,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저하고 생각을 한번 좀 대화하시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을 읽는 방식으로 해볼까요? 서문은 6.3지방선거가 위법 부당함은 이미 자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사퇴는 이를 입증합니다.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진행형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수많은 청년이 중심이 된 국민들이 개표소 투표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군집하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봤고 지금 관리가 실제로 위법하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기 전에 제가 법조문을 뒤져본 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 밑에 첫째 북에 보면요. 법은 투표용지가 모자란 사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쇄소 선택부터 주의하고 있습니다. 152조에 보게 되면은 어느 인쇄소에서 결정할지를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공고문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면은 몇 장이 발부됐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표 둘째입니다. 맨 꼭대기. 투표용지는 법대로 인쇄하고 법대로 보관했다가 법대로 투표소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문입니다. 151조. 거기 151조에 근거해서 그 다음 문단이죠. 공직선거 규칙 제83조에 보게 되면 굵은 부분만 보겠습니다.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있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 청인날인, 일련 번호 그것까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밖에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 확인한 후에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경관 용기에 놓고서 봉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법조문은.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 그것도 인수인계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 밑에 부분 굵게 보면은 별지 제43호 서식에 나에 의한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매를 수령했는지 그리고 그 투표용지마다 일련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수령했는지가 여기에 이제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련 번호로 확인하면 100%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검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데 이번 특검은 확실하게 특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보겠습니다. 넷째 아까 말씀드린 법은 개개 투표용지마다 일련 번호를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개개 투표용지 하나하나는 각자 자기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는 보통 사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입증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만 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은 인쇄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로 연결되는 각 구간마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인수인계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회에서 특검을 마련한다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이 용지 부족인지 선거 부정인지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잠실 그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하고 있던데 민주화운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그냥 남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시급합니다. 일단 투표소 상황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개표소로 이송됐고요. 나 부분입니다. 현재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땐 한 차원 넘어간 시위.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 시민저항, K시민저항, K시민의식이라고 이렇게 명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목적은 재선거,
플러스 실질적으로 그 경기장 안에 있는 증거, 투표함 38개를 보존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9호는 재선거였다 요즘에 부정선거까지 붙었습니다. 구성원은 주최자 주동자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자율자발적으로 운영되는데 2030이니까 제가 볼 때 SNS 소통이 이들한테는 보이지 않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성세대 접근은 와서 참여하는 건 허용하나 주도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성세대는 그냥 단순한 지원 세력으로 남아 있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요. 정당 국힘에서 가더라도 우리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님 가서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 그리고 방법론은 굉장히 평화적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을 원형이니까 여리고성을 돌도 계속 움직이는 시위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문마다 지키고 있는 집회가 섞여 있어서 아마 경찰이 진압하기에 타겟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점은 뭐냐? 면벽 체육관에 그 경기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에 보관된 투표함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과제를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어떻게 하다가 잘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도 웬만큼 좀 이렇게 리딩하는 그룹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요구는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전국 서울만 아니라 전국을 재선거해달라. 두 번째, 본투표를 하자. 사전투표는 믿지 못하겠다. 반드시 재선거할 땐 본투표해야 된다. 세 번째, 개표할 때는 대만식 개표를 하자라는 게 이제 세 가지 요구가 확실하게 그들 사이에는 공유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투표관리관 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던데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건데 선관위원장하고 그 사무총장이 지금 사퇴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권의 흐름을 볼 때, 이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중앙선관위 문제라고 꼬리 자르게 하는 스타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시위 국민들을 경찰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라고 하고 가능하면 이들을 폭도로 몰아가려고 하는 느낌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자체를 경찰 수사로 대충 무마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선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당선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끌어가지 않겠나 하는 게 여권의 입장이고요. 현재 우리 여기 국힘의 야권의 입장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좀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현행법에 의한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6페이지 중 가운데 아래쪽에 선거소송만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역시 그 공법의 문제이니까 취소 권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12조입니다. 이 부분은 지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를 포함한다. 및 제218조에 따른 제외선거관리위원회와 218조의 2에 따른 제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여기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선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2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공법의 일반 법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3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공법에 너무 당연한 것이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고요. 당해기관은 스스로 직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제12조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다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주장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갖다 스스로 잘못했다고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걸 갖다가 그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정치권이 압박을 세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입법하고 뭐 이러면서 지질지질 끌다가 저기 그 잠실에 있는 젊은 학생들 다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소송에 관한 거는 이 문제점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문 하나만 읽겠습니다. 200 가운데 부분입니다. 224조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12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범죄 수사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굳이 말씀 급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현행 제도의 한계점 속에서 결국은 지금 사법부나 이쪽에서 풀기보다는 결론은 뭐냐,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풀려고 그럴 때 지금 다수가 여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지금 정치적 해결 방법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 국힘의 어떤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리해야 될 사안에 관해서 일단 시급한 게 첫 번째 잠실 시위 집회 현장을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경찰이 아직 투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가운데 부분 시위대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선 돈 걷는 일도 없습니다. 또 권력이 오가는 일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위대는 뭐냐면은 시위대가 부정선거 범죄 현장 또 증거 보존을 위해서 정당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 행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 지금 경기장 내부의 관할권이 지금 현재 선관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 선관위 자체가 지금 범죄 연루 의혹 또 내지는 스스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부터 국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경찰 투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일단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아마 경찰이 강제력을 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강제력 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 권한이 있어야 될 텐데 권한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게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이미 지금 선관위의 관할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지위가 없으면은 투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도 투표함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오든지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강제력이 투입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러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의 불법 그 자체가 불법이 돼서 문제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 그 젊은이들이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웬만큼 좀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용돈 PD TV에 보게 되면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해서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 같은 거를 마구 올려놓는 바람에 거기서 일단 뭐 카메라를 들이댄다. 그다음에 경찰관 폐용할 걸 요구한다. 몇 가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경찰 대응 요령이 지금 젊은이 사이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시위대를 경찰이 함부로 진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시위 현장의 어떤 해결이고 두 번째가 경기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문제예요. 증거 보존 및 증거 확보의 문제인데 문제는 국민들과 시위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공개성을 확보하고서 이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제 관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거를 갖다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긴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요. 현장 보존 방식으로다가 제가 볼 땐 증거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를 갖다가 개봉할 때도 결국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것도 마침 그 장소가 경기장이기 때문에 경기장 위에 관람석이 있기 때문에요. 관람석에 국민들을 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오가는 상태에서 용지 하나를 까면서 거기에 또 용지도 일련 번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걸 맞춰가면서 공개적으로다가 검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답은이죠. 진상규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능한 게 경찰 수사나 국정조사나 특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가장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경찰을 못 믿겠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고요.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싸움하다가 아마 끝날 거예요. 아마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시간만 질질 끌고서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도 국정조사는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일 빠른 게 특검을 빨리 제도화하셔가지고서 특검이 바로 집행권한을 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공개적으로다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검 부분에 하나씩 반드시 관찰해야 될 조건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6.3 지방선거 취소 쟁점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1페이지 이제 재선거 절차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현행법으로다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사전투표가 현행법대로라면 사전투표를 실시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시위대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아마 못 받을 거니까 결국은 또 게다가 현행 공성법에 재선거를 이렇게 실시하는 조항을 살펴보니까 기간상으로는 30일 이내에 이게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입니다. 선거 방식에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의혹을 받는 개표 방식이라든지 또 투표소 관리관에 대한 의혹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이러한 어떤 그 지금 청년들의 요구를 제가 고려하건대는 63 그 3번입니다. 6.3 지방선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힘에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거죠. 잠실 청년들의 요구는 뭐냐. 이번만큼은 사전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개표할 때는 대만식 투표소의 수가표 방식으로 개표하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니까요. 이 두 가지 정도를 아마 관찰하셔가지고서 이번에 6.3 이거는 재선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범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밝혀질 적이니까 그 부분에서 국민의 의혹을 없애다는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시면 어떠신가 생각됩니다. 그 밖에 이제 나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맨 앞에 모두 발언에서 하신 그 내용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율을 좀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에 관해서는 뭐 그밖에 거는 뭐 저로서는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대충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솔루션도 대화의 소재 정도는 전 내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토론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내빈 한 분 오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비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호성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거소청 개인적으로 또 기자들이 또 물어오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선거소청 대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당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자님도 전 당원도 아니고 제가 시민이고 학교 교수로서 제가 그 선거인들이 여기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아마 선거인들 중에는 뭐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 63명 정도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전혀 국민의힘과는 관계가 없고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 선거소송으로 이어질 텐데 우리 지금 황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행 이제 공직선거법 제 224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죠. 하나는 선거 어떤 규정에 그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또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선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무효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락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그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재선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선거 무효 소송 외에는 법적으로는 출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공직선거법 224조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그럼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출구가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224조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24조에서 위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선관위가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선관위가 아닌 제3자, 뭐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이 위반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선관위가 위반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단순한 어떤 실수, 뭐 착오, 뭐 그 정도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투표를 하면서도 투표 용지가 모자라서 돌아가거나 포기를 하거나 또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에 밤 10시까지 투표하는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이런 무슨 얘기냐? 공직선거법 제224조도 역시 전례 없는 상황을 예정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투표권을 침해당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권력이 있었죠. 공권력 행사 처분 작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한다 그러면 기본권 침해로 위헌 확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선거 쟁송이 남아있으면 그걸 다 거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 생각한다 그러면 헌재로 갔을 때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권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유권자들의 침해된 권리가 투표에 반영됐다. 그걸 과연 결과적으로 투표 하나하나를 세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영미법, 미국의 이제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 위법이라고 하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르텔 그러면 카르텔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불법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컨대 가격 카르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경성 카르텔이다, 당연 위법이다. 그래서 그 자체 행위가만 있으면 바로 위법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반독점, 반경쟁 제한성이라든지 또 효율성 증대라든지 이런 비교 교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실무상 그렇게 법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만 가지고도 그것이 공익에 미치는 위험성만 가지고도 바로 위법으로 선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당연히 이번에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에 바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본인입니다. 본인이 바로 이러한 중대한 유권자들의 기본권, 그 위법을 넘어서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 사태까지 초래하면서 나중에 현행 224조의 뒤에서 그러면 소송으로 따져라.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이것은 선거소송으로 갈 경우에 224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함께 지금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또 이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개정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신속하게 해당 조항이 개정이 되면 이건 소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거소송 과정에서 그냥 이 법을 해석해야 하는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재선거로 갈 수 있는 선거무효 소송, 선거무효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224조는 지금도 설령 입법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이것을 저는 신뢰 훼손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훼손을 한 사안의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인 영향력 판단, 비교 교량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 실무적으로도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위반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투표를 포기하고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당신 누구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법 조문에는 그렇게 마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았지만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 또 출구조사 이후에 자기가 마음 먹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거기 영향을 받아서 투표를 했던 사람들 달라진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의 입증을 또 요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현행 공직선거법 224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 이번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고 개정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선관위 또 대법원에서 이것을 그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선거 무효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성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에서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5가지의 대응 방안은 현재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전무후무하고 중대한 민주적 정당성 위기 상황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아주 뚜렷한 법적 효력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대응 방안을 2가지로 좀 크게 분류를 하면 규범적 해결 방안과 또 사실적 해결 방안으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이 헌법 조문 자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고 또 개헌 전에는 절대 이 선관위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선관위에서 요청할 때에는 모든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규정하는 게 개정해서 이 규정들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겠는가? 지금 현재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의성이 극도로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차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문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선거 실시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선거, 투개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관련 법조문으로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가 있고요. 두 번째 244조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나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222조 즉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것을 무효로 하는 규정들을 둘 수 있습니다. 장점은 매우 신속하고 구체적일 겁니다. 헌법 개정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률 개정들은 매우 신속하고 확실합니다. 또 예측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재선거 요건을 이렇게 대폭 완화하면 선거와 투개표 관리에 충실하도록 할 수 있고 또 문제 발생 시에 향후에 혼란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유연한 대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책임 강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거 시에 도움을 주는 일반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보호수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증가될 겁니다. 현재 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222조 3항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자들에게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긴절한 필요성이 있고 또 이러한 소급 입법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 입법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해가 되는 이런 사태의 발생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해서 재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실무적 실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절대적 무효 사유, 그다음에 입증 책임 전환, 소급표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검사법의 발의 방안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황도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점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강력한 수사 권한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제도적인 남용과 정쟁 유발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합동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다수이고 또 법률 개정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 특검에 의한 방안이 최선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속히 일단 특검법을 발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방안으로는 그와 동시에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이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희화화될 수 있어서 국정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동시에 특검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해석에 의해서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이런 그 여당의 반대 또 정파적 이익에 따른 아전 인수격 해석을 좀 저희들이 배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방안인데요. 저는 이거는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는 현재 국가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기동성과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가능하지만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논란이 크고요. 이건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행정부 산하의 수사기관이 전방위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도 이것이 저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수사 결과를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여론의 분열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실무적인 방안하고 장기적이고 규범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요. 초기에는 증거인멸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조기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통해서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제도의 완성 그리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검법 발의는 동시에 행해져야 하고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자칫 잘못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수사하는 과정이라는 이유로 해서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일단은 조속한 시간 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현실적인 방안이고, 나 의원님 말씀하신 그 222조 개정안 그것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논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창호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한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제가 업무를 처리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문이 없고요. 우선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 95년 6월 27일 날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안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안검사는 항상 그 검사실에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전 몇 달 전부터 계속 야간에 24시간 수사지 체제를 유지하고 선거 날도 대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검사의 때를 벗지 못하고 저희 집이 송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막에 오후에 되니까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 그 31년 전에 제가 공안을 하면서 지방선거 제1회 선거를 지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선거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고, 우리나라가 얘는 물 부족 국가라 하더니만 종이 부족 국가가 됐다는 그런 비아냥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요구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우선은 진상을 규명하자, 그리고 선관위를 개혁하자,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금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딱 우선 공안을 하니까 현실태, 문제점, 대응 방안, 향후 수사 계획 보고서를 써서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6월 3일 날 선거가 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 6월 8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물적 강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해야지, 원 구성해야지, 언제 특검 지명하면 언제 검사 꾸려가지고 사무실 구해서 언제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게 시기가, 말은 집권당이 잘못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당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까르띠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근데 까르띠에 사건도 제가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거 특가법에 들어가지 않는 식으로 수사를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고, 이 사건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된다면 선관위 직원들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서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처벌이 안 되게 됩니다.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방기하려는, 포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의 실수입니다. 예산은 많이 받아왔지만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50% 정도만 예상을 하고 투표용지를 했고, 이것이 이리저리 지리상으로 잘못 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과실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선관위원장은 사퇴했지만 사무총장이랑 밑에 직원들 몇 명 징계하고 말 사안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검을 하면 좋지만 특검을 만들고 해서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 물적 증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사실은 벌써 닷새나 지났기 때문에 제가 관여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벌써 증거 다 없앴습니다. 하나도 없죠.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현 집권당은 당연히 안 해주겠죠. 공정한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국힘에서는 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합수본부의 수사점 문제점은 이렇고 특검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것이 국힘 소속의 서울시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선거가 서울시고 송파고 거기 자치단체장이랑 뭐 구의원 이런 사람은 몇 명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금 선거 무효 판결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때에 하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 판결을 받기도 사실은 현 시스템에서는 무효 판결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효 판결을 받아야 195조에 의한 재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거를 하면 다른 상황에 따라서 누가 이길지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시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뭐 구의원만 새로 하자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거는 논의해 주시고 여기에 224조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하나요라는 요 규정이 뭐 행정소송법 28조 사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원고의 청구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뭐 발언할 때에는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 이 법의 시스템 자체가 선거법도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당선에 미쳤을 개연성 뭐 200표, 300표 2,000표 이게 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행 시스템에서는 무효 판결을 받기 어렵고 재선거가 될 수 있느냐. 재선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 시스템에서는 어렵고 재선거를 주장하는 지금 청년들의 주장은 진상을 규명해달라. 선관위를 개혁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관위라는 것이 지금 무한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는데 원래 천대엽 대법관이 돼야 되는데 노태학 대법관이 계속하고 임기도 뭐 지금 대법관이랑 선관위원장의 임기가 조금 삐낀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감사원에 회계감사하고 직무감찰이 있는데 회계감사는 반대하도록 직무감찰을 못 받겠다라고 해서 권한쟁의에서 이겨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한동훈 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감사원법 24조의 법에 행정기관적인 성격이 많은 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해서 제외되는 것을 배제하고 직무감찰을 받도록 만들겠다라는 감사원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공선법 개정안을 조금 내셨는데 한 100개 정도의 쟁점인데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 이런 것이 통과되기가 쉽겠느냐 그리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형사 책임을 묻는 문제에 있어서 형벌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는 규정도 있어서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연하죠.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고유과실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배상이 되는 거니까 이제 중복 입법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지만 또 명확하게 하는 주의적 규정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이 몇 %가 되면 되느냐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으냐 뭐 이런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지만 주장으로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검인데 특검은 벌써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사후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합수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직무유기죄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경찰이 불송치하고 고발 사건은 이의가 안 되니까 뭐 다른 사유로 이의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중지를 모아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지성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초만. 네네네. 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하는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 그러니까 내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취지가 사실 저희들이 이제 법을 바라볼 때
평소에 이렇게 볼 때는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다가 뭐 어떤 사건이 탁 발생하면 이거 문제였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요번에 이 재선거 규정이 조금 너무 루스하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는 2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라면 중대한 사유로 재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전투표 그대로 적용되고 시간도 그대로 된다는 것은 재선거의 원래 취지에는 굉장히 이게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 재선거 규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아마 좀 개정의 필요성은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발언해도 됩니까? 질의응답. 질의요? 네, 질의가 그건데 저는 저기 용인병 당협위원장인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아까 우리 황도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건 선관위가 직권 취소해야 될 선거 전체를 그런 중대 명백한 사유라고 생각해서 재선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다만 현행 선거 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여야 간의 재선거 방식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임시 특별 조치법 같은 걸 통과시켜서 재선거를 하는 거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 잘못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끝장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3.15 때 대통령은 하야해서 또 부통령 가족들은 다 자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행안부 장관인가요? 극형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인데 아니 어떻게 투표용지를 지급을 안 해서 국민이 투표권이 행사가 안 됐는데 224조 적용한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당연히 12조에 보면 선거관리가 이게 선거 일정 전에 선거관리부터 시작해서 예비후보 등록, 그다음에 이제 선거 명부, 그다음에 본후보 등록, 여러 가지 선거관리, 그다음에 이제 투표 절차, 개표 절차, 당선인 결정 이런 게 다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 어느 과정에 하나라도 결정적이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국민의 공정한 선거,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공직자를 선출하는 국민의 그 유일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면서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고 그랬는데 지금 뭐 법조문이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광장에 있는 그 젊은 2030의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를 지킬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 돼도 공정한 야당 추천보다도 공정한 특검으로 이 선거제도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을 아주 끝까지 뿌리까지 파헤치는 조사를 통해서 모든 그 당시에 부당 불법하게 당선됐던 사람이면 다 권리를 박탈하고 지위를 박탈하고 재산도 박탈하고 명예도 박탈하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유권자 숫자가 어떤 지역은 유권자보다 많은 인구가 많은 투표수가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송동가하고 어디 지역은 그 지역구가 다른데 여야 후보가 받은 표가 똑같아 수치가. 그게 조작된 겁니까? 유튜브에 도는 게?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늘 토론하는 거 보면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재형. 예, 종로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형입니다. 오늘 사실은 세미나 열리는 걸 몰랐는데 나 의원님께서 아침에 전화하셔가지고 와서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혁명적으로라도 이걸 참 바로잡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그래도 우리가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것과의 괴리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뭐 약간 요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는 여러분들 다 뭐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원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투개표 관리인데 투개표 관리보다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워낙 복잡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위반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그 감독하고 또 그다음에 이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또 위반 사항 있으면 고발하고 또 정치자금 관련된 것도 정당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을로서 해야 될 서비스 업무보다는 갑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소홀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헌재에서 직무감찰 대상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조치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무소불위의 그러한 기관이라는 그런 잠재적인 의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그 논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어떤 거는 좀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뭐 이런 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224조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때 안에서 이제 선거의 뭐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니 선거 결과를 그러면 과연 지금 대법원 판례가 보는 것처럼 당락 여부만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어느 정당이 몇 프로, 어느 정당이 몇 프로, 어느 후보가 몇 프로, 어느 후보가 몇 프로는 그것도 선거 결과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라는 게 꼭 당락의 여부만 되느냐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 요거 그 소위 말하는 법조문이 구성상으로 보면 입증 책임을 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 형식 자체가. 그러나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정확히 그걸 한계를 어떻게 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대할 때는 이거는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건 선관위가 입증해라라고 저는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바꿔도 크게 뭐 법리에 벗어나는 건 판례를 바꿔도 법리에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대법원이 그렇게 할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 결국은 지금 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엔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조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은 이거 소급표는 저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소급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아까 제가 우리 장동혁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거는 정치인이 할 얘기 아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맞아 정치는 그런 게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특히 이제 보수는 대전제가 이제 우리 법치주의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소극적인 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황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6.3 재선거 특별법에서 이제 뭐 그 사전선거 없애고 그다음에 수개표 하자라는 것 놓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재선거를 할 경우에. 근데 그 특별법으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아예 재선거 자체를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번 거는 뭐 사전투표 없이 한다. 그다음에 또 뭐 수개표 한다. 그거는 뭐
특별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좀 저는 이제 황 박사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12조의 취소 변경 부분은 12조에서 중앙선관위나 상급선관위가 하급선관위의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게 하급선관위가 재선거 여부를 실시를 결정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실시를 결정한 게 아닌데 만일 한다면 당선자 결정 요걸 취소한다는 거는 혹시 뭐 모르겠어요.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그냥 우리가 위법 부당한 것을 상급 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서 과연 바로 재선거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법이 아마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뭐 지금 아까 그 유상범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야당이 해야지 그랬더니 아마 저쪽에서는 제3자 대법원장 뭐 추천 특검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럴 경우에 이게 제가 뭐 저도 사실은 뭐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고민해 본 저도 이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럼 특검을 한 결과 우리가 과연 얼마만한 내용을 밝혀낼 수 있느냐. 저는 사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을 밝혀내서 기소하는 거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에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그거를 전부 다 하여튼 다 조사를 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까지 뭐 징계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국회 보고를 하든지 하여튼 그 수사 범위를 단순히 형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징계에 관한 것도 하고 그 결과를 좀 이 특검이 정리해서 뭔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특검법에 좀 담겨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적으로 건질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법 내용에는 그런 그동안의 그 선관위의 좀 방만한 이 선거관리 실태에 관해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이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대충 생각나는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건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제 재선거를 만일에 이제 뭐 일부 무효 사유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재선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뭐 독일 베를린주 그 사태에서 주법원은 하여튼 전체 재선거했는데 주 헌재는 전체 재선거했는데 연방 헌재는 그 주 헌재 결정에 대한 그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하면서도 자기네들은 그 문제가 된 투표구에 대한 그 일부 그만 했죠. 그런데 그것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선거 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가 오염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측 결과가 이미 발표되고 이미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그거는 뭐 그게 뭐 선거 투표의 비밀성 그다음에 투표의 자유 뭐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침해됐기 때문에 위반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재선거하면 그거는 똑같은 이유가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선거 결과까지 발표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정확히 뭐 독일을 짧아서 잘은 모르겠고 챗GPT한테 그냥 물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독일 연방 헌재가 고민한 내용 참정권의 침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주장해 무효 사유로 삼았던 그러한 투표의 오염이라는 거를 그래도 우리가 재선가하는 그 범위 내에 한정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사유가 모든 그 선거 그러니까 영향 없이 투표를 마쳤던 그 표에까지 전부 다 또 그 영향을 미치는 전체를 재선거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거의 범위 또 주장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말씀드립니다. 답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고민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조배석 의원님. 네, 아무튼 발제자하고 토론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올림픽 공원에 이제 시민들이 계속 그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우선은 이제 경찰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시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 김미 의원님 와 계시지만은 어저께 저희들이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청장이 시민 안전을 생각해서 그거는 이제 자제하겠다는 이제 그런 사실상의 답변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여기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 그 시민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분들 저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투표함 부분이거든요. 투표함을 그 선관위가 반출해 나가는 거를 못 믿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보존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그 국회의원이나 대선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소송을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소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14일 걸리고. 근데 빨리 이거를 어떤 법원에 증거보존 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제 그걸 풀고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제 네, 그게 우선은 좀 우리 정치권에서 우선 그거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계속 저도 어제 다녀왔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재선거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정당이나 아니면 후보자나 이게 뭘 빨리 해가지고 14일 이내에 또 뭘 해야 되는 이제 불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빨리 우리가 어떤 것을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의원님,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일반 법 전문가는 아니고 학부모 시민단체 일반 시민으로서 제가 잠실도 4일을 밤낮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다 법률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부끄러우면 집에 들어가서 혼자 이불을 찰 테니까 요거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제 아까 개헌 얘기도 하셨는데 개헌이 헌법의 그 7장 선거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제 114조 1항부터 7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 헌법에는 선관위에 대해서 그들의 권한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임기, 임명권자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실제 그들도 국가가 이제 이렇게 입법기관에서 낸 법령의 기준을 하여서 시행 규칙만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선관위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한테 권한을 준 건 입법기관들이거든요. 그럼 이분 입법기관으로서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제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뭐 재선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헌법에는 그런 게 보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재선거가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보고 짧은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특별법을 만들면 재선거가 가능한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이 머리를 좀 맞대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행 공직법의 재선거의 원리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당락을 가르는 정도의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사유는 절차적 위법성을 들고 있어요. 어떤 절차적 위법성을 들고 있는데 여기 아까 당협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선거가 있었냐 하면 사실 있었어요. 2번이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걸로 하야를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재선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00년도 16대 총선 서울 구로구 을에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재선거가 있었더라고요. 그 문제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나라의 2번의 재선거는 당락을 가르는 그런 표 차이가 있어서 재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2번 다 유권자의 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서 재선거가 일어난 사례거든요. 2번 다.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에 있는 당락을 가르는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2번 다. 그러면 그걸 주장해서 가를 수가 있는데 이 절차적 위반이라는 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뒤져보면은 뭐 이제 투명성. 근데 우리는 이게
동시 투표에 대해서 동시간대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만 투표지를 만들어내고 갖고 오면서 하면서 그게 투표가 미뤄지면서 이 법률이 또 절차적으로 위반이 됐죠. 그다음에 투표 이송에 관한 것도 절차적으로 위반이 됐죠. 그다음에 투표를 연장함으로 인해서 투표지를 제조하면서 함으로 인해 갖고 실제 이게 1년 번호도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위조에 가까워요. 1년 번호가. 그러면 그 관련성도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출구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를 했다는 거는 이거 모든 투표의 공정성에 가장 큰 위반이 되거든요. 이거 재미나이한테 물어봐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절차적 문제로. 이거는 선거를 재선거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나오고 법원에서도 분명히 그래 판단을 내릴 거라고 AI도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네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어쨌든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거지 그들한테 명분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일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좀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형 전 원장님 견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현 가능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덮어두고 요구만 하다가 시간만 끌고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버리는 게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상당 부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되지도 못하는 거 우리끼리 기분 좋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청년들의 그 외침에 재선거의 구호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정말로 전면 재선거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참정권 침해당한 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빨리 조금 진상규명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라 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또 이번 이 당면한 이 선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 방법은 법치주의를 지켜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 14일 이내에 소청을 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소청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다시 뭐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절차를 신속히 밟는 상태에서 우리는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낙선자 위주로라도 우리 당에서 그 해당되는 투표 부족한 그 선거구 낙선자 위주로도 무조건 선거 소청을 하고 절차는 밟게 하고 그리고 선거 보존 조치 취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이상한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상하게 대부분 문제되는 게 사전 선거에 있어서 득표율이 똑같은 동네가 많이 생기고 득표수가 똑같은 선거구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이 SNS 떠돌아다니는 게 맞는지 이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확인된 것은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아닌 것들 지금 드러나는 거 제가 우리 지역구에도 투표 용지 중에 시장께 부족했다. 한국의 장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께 없었다. 뭐 이런 유권자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신속히 사례 수집을 다 해서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하면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신속히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 재선거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그 안에 선거 개혁과 선관위 개혁을 담고 이번 부분에 아까 중대한 절차 위반의 경우에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저도 정리가 안 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좀 주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협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보내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야 합의해가지고 일단 그 개선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재선거를 뭐 여기 원래는 서울만 아니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 있는 그 투표소들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전체 선거를 요구하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협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광장의 요구는 뜨겁고 또 우리 현실은 사실은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참 참담합니다. 뭐 이것이 과연 근데 이건 저는 이 단순히 선거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한 것이고 주권자의 주권을 침탈한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뜨거운 요구를 어떻게 담느냐의 문제이고 그 간극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것을 마지막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동대를 투입하고 강제로 투표함을 반출하고 정말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 이 국가가 국민들의 외침에 대해서 내놓은 답이 과잉 진압이고 불법적인 이 투표함의 반출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지금 실패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요새 이제 당내 의견들을 보면 그래도 서울시장 이겼는데 50개 투표함에서 33개가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 선거 재선거 하자는 얘기 자꾸 하는 게 이건 맞는 얘기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선거의 우리가 승패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이것은 우리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또 참정권을 정말 지킨다는 그 본질적인 부분하고는 좀 괴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 역시 헌법과 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지만 이런 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주셨고요. 또 저는 이것은 선거법 개정이 시작이고 결국 선관위의 해체와 대안 마련이 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 대한민국의 선거는 늘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사전투표 문제, 선관위의 개혁, 새로운 모델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문제는 전 요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요. 이 선거 운동 기간이 지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40%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투표율의 40%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13일이면 13일에 선거운동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강조해서라도 사전투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결국 본투표를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본투표 이틀 하루 전이라든지 이틀 전부터 실질적으로 사전투표가 있게 함으로써 본투표일이 3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고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개표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부정이니 아니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이 주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6.3 투표용지 부족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재선거 특검 촉구 긴급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